오늘 할 이야기는 공무원이 되고 싶거나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분들을 위한 겁니다. 공무원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라면 시간 낭비니까 여기서 채널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이야기 들을 준비 되셨나요? 그럼 기어 올리고 출발합니다. 제 조카도 지금 9급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가려는 분야가 있었지만 취업 때문에 생각을 바꾼 걸로 보이는데 4년 동안 미래를 위해 쌓은 지식을 포기하고 공무원이 되려는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상 졸업해보니까 원래 되려는 목표는 생각보다 훨씬 멀어 보이고 여러 차례 시도했음에도 실패를 거듭한 결과 백수라는 현 상황에 대한 주변의 압박과 또 자괴감을 견디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공무원이 안정된 직장이고 민간기업보다 훨씬 일이 편할 것이라는 이유로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엄청난 업무상 실수나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해고되지 않고요. 10년 이상만 재직하면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직업의 안정성이라는 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만 일이 편하다는 점을 이유로 공무원을 선택했다면 이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여러분의 예상처럼 마냥 편하지 않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일반 기업보다 훨씬 어렵고 힘겨우며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냐고요? 네, 그럴 리가 있습니다. 전직 공무원이 해준 이야기니까 틀림없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유명한 표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는 조언을 얻고 싶다면 해당 분야에서 일한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라는 의미죠. 공무원에 대한 믿을 만한 조언을 듣고 싶다면 당연히 전현직 공무원에게 이야기를 듣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수차례의 고민과 결심 끝에 천신만고로 합격한 공무원직을 내려놓고 미련 없이 퇴사한 전직 공무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표 내고 도망친 29살 공무원의 저자인 여경씨인데요. 작가는 8급 공무원 승진한 후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지 3년째 되는 해에 그만뒀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흔히 나오는 반응들이 있죠. 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공무원을 그만둬? 배가 불렀네, 배가 불렀어. 그 편한 공무원을 그만두다니 말이야. 특히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느라 죽어라 공부에 매달리고 있는 분들이 보기에는 미친 짓이나 다름없을 겁니다. 지금은 9급 공무원 시험도 거의 고시 수준이라는데 그토록 힘겨운 관문을 뚫고 들어가서 승진까지 하고 그만두다니 이해가 가지 않을 법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릅니다. 내가 이상하다고 다른 사람도 이상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편한 것도 다른 사람에게는 한없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걸 이해 못하면 사회생활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퇴직을 한 작가에게 주변 사람들이 공무원 그만둔 거 후회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으면 뜻밖에도 후회할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맥상 이럴 때는 전혀 후회하지 않아 라고 대답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작가는 후회할 때도 있지만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과거의 선택을 후회할 때도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지금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더 궁금해집니다. 가끔 후회하기도 하는 이 결정을 도대체 왜 한 걸까요? 작가가 공무원을 그만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본인이 공무원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거든요. 원래 그녀는 일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아야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무원이 되기 전까지는 사내 아나운서, 댄스 지도사, 영어회화 등을 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해 노력했죠. 적성검사 결과도 매번 기업가나 활동가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톱니바퀴에 부품이 돼서 매번 기계적인 일만 하니 행복할 리가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1년 동안 천신만고 끝에 합격한 자리를 쉽게 포기할 수는 없겠죠. 그토록 고생해서 올라왔는데 어라? 여기가 아닌가 하면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을 모조리 부정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작가는 퇴사를 막기 위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걸기 시작합니다. 안 돼. 나는 공무원이 성향에 맞아야 해. 아니라면 내가 맞추면 돼. 내가 어떻게 붙었는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고.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사회의 틀에 짜 맞춰야 하나 싶고 또 얼마나 절실했으면 저럴까 싶어서 슬프기까지 하더군요. 작가는 쉴 새 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퇴사를 막기 위해서 최면을 걸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이런 갈등을 겪는 과정 중에 퇴사 결정을 가속화하는 사건이 터졌는데요. 인근 지자체 공무원이 자살한 겁니다. 이유는 정확히 몰랐지만 작가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기회를 갖게 되죠. 내가 살면서 반드시 이루고 싶은 한 가지는 뭘까? 공무원으로 퇴직을 하면 과연 행복할까? 아무리 질문을 던져봐도 절대로 행복할 것 같지 않았답니다. 우연한 기회에 퇴근을 함께하던 선배 공무원의 조언은 불난집에 휘발유를 부었습니다. 그 선배는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가져서 이직 기회를 놓친 나의 과거가 지금도 아쉽다면서 안주하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다른 도전을 시도해보라며 조언해 줬습니다. 이 이야기가 영화나 소설이었다면 퇴사 후 본인이 하려던 계획이 잘 되어서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겁니다. 현대판 신데렐라 스토리인 거죠. 하지만 현실은 땡혹했습니다. 하려는 일은 잘 안 풀렸고 경제적으로는 괴로웠습니다. 새로운 도전에는 그만한 대가가 따르며 괴로운 과정을 감수하는 게 당연하다는 걸 알게 됐죠. 미국으로 가려던 계획은 건강 이상으로 좌절되었고요. 생계 유지를 위해서 구청에 계약직 선발에 지원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야심차게 정식 공무원을 그만둔 후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다시 일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신의 직장을 차고 나온 벌인가 후회하기도 했지만 이때부터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을 시작합니다. 독서와 필사를 하면서 인생 공부를 시작한 거죠. 독서는 새로운 인생을 위한 동반자이자 길이었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책을 읽었고 반드시 다른 이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해당 분야의 책을 쓴다는 각오로 읽기도 했죠. 20권이 넘는 책을 필사했고 800권의 책을 읽고 리뷰를 남겼습니다. 독서와 필사를 통해 얻은 지식을 정리해서 글을 쓰고 강연도 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잘 된 건 아닙니다. 서툴고 엉성하고 초라해서 실망하는 경우도 많았죠. 하지만 새로운 나를 만드는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단계라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인격적으로 한 단계 성숙한 증거라 할 수 있겠죠. 생전 처음으로 시작하고 도전했던 인생 공부 경험은 나중에 팟캐스트와 유튜브를 할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을 퇴사하여 생계를 위해 구청에 계약직 공무원을 했어도 작가가 행복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공무원 시절에는 비록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이었지만 무엇을 하며 인생을 보낼 것인지 몰라서 늘 답답하고 불안했거든요. 퇴사 후에는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수입도 적어졌지만 나의 10년 후를 위해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달릴 수 있었기에 행복했다고 합니다. 퇴직 후 그토록 하고 싶었던 꿈들이 사실은 자신이 원했던 것들이 아니라 사회에서 세뇌당한 결과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로 슬펐다고 하네요. 작가는 퇴사 후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을 비롯한 먼 곳으로 떠나야만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도전이라는 명목이 사실상 도피가 될 수도 있고 이는 진정한 나를 찾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건강 이유로 미국행은 좌절됐지만 그녀는 한국에서 더 충실하게 변신을 꾀하며 자신을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사회가 좋다는 기준도 나는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좋고 편하다던 공무원 생활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고요. 결국 나만의 답을 찾기 위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경험에서 얻은 각성이죠. 사회의 기준으로 보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뿐인 존재니까요. 이 책을 보면서 저의 20대를 돌아봤습니다. 왜 그렇게 조급했고 여유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작가처럼 2년이나 3년 동안 나만의 길, 인생의 해답을 찾는 시간을 가졌어야 했는데 너무 서두르면서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제 인생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후회가 많이 되네요. 영화배우 박도원 씨는 20대에 막노동을 하면서 IMF 시절 라면 하나로 나흘간을 버텼습니다. 재능 있는 선배와 동료들이 생활고를 못 이기고 연극을 포기했지만 배우가 천직이라고 생각했기에 험난하고 괴로운 과정을 인내하고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연극을 하다가 포기했던 선배와 동료들은 현재의 영화배우 곽도원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전 MBC 아나운서이자 프리 MC 김성주 역시 본인이 원하던 일을 하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텅텅 비어 있었고요. 상사와 선배들도 이직 소문을 다 들은 상태로 그때 일하던 스포츠TV에서 벼랑 끝에 올렸었지만 MBC 입사에 성공하면서 오늘의 자리에 올 수 있었죠. 두 사람 모두 출발은 늦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개의치 않았기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인생에서 정말 뭔가를 이루고 싶다면 인내심이야말로 키팩터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사회의 기준으로 내 인생을 재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회는 사회고 나는 나입니다. 사회의 기준에 억지로 나를 맞추려고 하면 어쩌다 돈은 벌 수 있어도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주변인들이 뭐라건 자신의 인생에 어울리는 답을 찾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당당하고 우아한 인생 해답 꼭 찾아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